이게 이제 시간 관리 도구예요.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도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시간 관리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라는 것이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시간 자체가 추상적이고요. 그거를 관리한다라고 할 때 그 머릿속에서 뭔가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좋은 도구를 잘 사용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면은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그림으로 좀 그 철로에 아주 오래된 나사가 꽉 박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나사를 풀 수 있을까요? 드라이버? 그렇지. 그런 거 해야지. 이거 손으로 잡아 뜯으려고 하는 멍청이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스패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구는 실제로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어떤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장 성과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공부하고 그것만 끝냈으면 됐지만 이제 정말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대학을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군대를 가든 그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피곤해져 힘들어져. 그 성과를 잘 내게 하는데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시간 관리에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먼저 이거 필요하죠. 시계. 그런데 이거는 다 있어요. 시계는 손목에도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는 준비가 됐죠. 거기다 플러스 뭘 하나 하면은 좋냐면 이 시간을 기록할 도구를 가지면 참 좋아요.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도구. 그게 이제 이런 도구가 있겠죠. 캘린더. 네, 스마트폰에 다 이거 가지고 있죠. 그리고 쓰고 있죠. 네. 거기다 또 어떤 도구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아날로그 도구가 있어요. 이거 쓰는 사람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첩에다 시간을 기록해서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없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다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아날로그 도구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도구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시각화, 물질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만져지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그 키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시각화, 물질화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뭐 아날로그 도구, 수첩을 쓰나 뭐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거예요. 젊은 학생들은 특히 더 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쓴다고 그랬죠? 또 이런 건 어때요? 진짜 잘 막 시간 관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캘린더에도 빽빽하게 자기 시간들을 기록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관리를 많이 해봤어요. 어떤 때는 작정하고 뭐 이런 그 종이 도구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디지털로만 이런 방식으로만 시간 관리를 했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선생님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이상 하고 난 결론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편리해요. 그죠? 그리고 공짜잖아. 무료잖아. 거의. 그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쉬워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무슨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습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디지털 도구예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약간 의문되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디지털 도구를 쓰는 이유가 검색 활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디지털 도구 특성상.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쓰는데 오히려 검색 활용성이 좀 낮더라는 거예요. 잘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이런 시간 관리를 잘 쓰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고개를 수긍해요. 고개를 끄덕여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내가 뭐 옛날 스케줄에 대해서 검색해서 다시 들여다본 경험이 없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선생님도 그랬고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하나의 스케줄에 사실은 다양한 엄청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벤트 제목 하나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별로 검색해서 들여다봤자 도움될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지속성이 대대로 낮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긍할 거예요. 뭐가 좋다고 그래서 앱 깔아가지고 무료니까 부담 없이 깔아 쓰다가 뭐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며칠 쓰다가 말고 또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그거 갖다 쓰고 그리고 지워버리고 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좋은 도구들인데 지속해서 쓰면 분명 성과가 나타날 텐데 그러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공짜니까. 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속성이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고요. 정감도가 낮아요. 이게 이제 가상 기록 공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노트에 손때 묻은, 내 글씨로 손때 묻은 노트들은 정감이 가기 때문에 애정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낮다는 거죠. 이것도 공감이 되시죠? 그 다음에 계획, 실행, 피드백을 한눈에 조망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뭐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스케줄 항목만 볼 뿐이지, 스케줄 외에 할 일 관리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계획하고 피드백이라는 거, 다시 이제 전체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조망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작고 디지털 특성상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말인데 유기성,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든지 자유롭게 내가 계획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용도가 부적합한 게 디지털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꼭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 양반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 그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예요. 사장은 마크 주커버그죠. 거의 그 밑에 급이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보니까 자신의 책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거 볼래요? 자신의 책에 리닌이라는 책에 자기는 해야 할 목록을 챙기기 위해 늘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닌대요. 마치 석판과 끌을 가지고 다니는 기분이 든대요. 아니 이렇게 첨단 디지털 회사에 세계 최고 회사에 다니는 그 CEO가 왜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요. 그 마크 주커버도 그렇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디지털 회사의 CEO들이 노트들을 사랑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 관리에 이런 아날로그 도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이유 3가지를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손으로 기록하면 이루어지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행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 치는 것보다, 키보딩 하는 것보다도 손으로 쓰면 직접적으로 더 이루어질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42%가. 굉장하죠? 해볼만 하죠? 두 번째, 디지털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게 키보딩 하는 것보다 손으로 내 글씨체로 적는 것이 훨씬 더 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심리적인 안정감, 만족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공감이 되죠. 그 다음에 손으로 쓰면 더 탁월한 학습 효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손이 이게 뇌와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직접적인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문클루스라는 그 뇌의 영역을, 신체 기관을 대비해가지고 지도를 맞는 거 보면은 손이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손이. 입술도 크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이 손과 이 뇌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손으로 쓰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확률이 크고 심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 효과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에 디지털 도구와 아날로그 도구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이 스케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 할 일 관리, 그리고 성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스케트를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지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보면 이런 템플릿이 돼 있어요. 표지는 되게 평범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내부 템플릿은 굉장히 잘 짜여진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를 한 20년 이상 사용했고요. 그 모든 노하우와 그
그것들을 잘 집적해서 만든 템플릿이에요.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템플릿은 이 위클리 플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사용하실 템플릿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곧 이제 시간 관리, 할 일 관리, 생산성 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뒷부분에는 이런 라인 노트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블랭크 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퓨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잠깐 말하면 이제 되게 가벼워 300g. 그래서 핸드백 속에도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휴대하고 다니면 좋고요. 굉장히 얇죠? 1.2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얇고 가볍고 그러나 되게 약해 보이지만 강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학대를 해도 충분히 견딜만한 그런 재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360도 플립 오픈 되고요. 그렇게 재본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수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대략 쓰고 나서 평가를 올린 걸 보면은 뭐 5번째 쓰고 있고 외국어 강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다, 뭐 벌써 4번째 사용하고 있다. 제 인생의 역사는 스케툴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겠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네. 뭐 2년째 쓰고 있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냈는데 일주일을 되짚어보고 생각하고 일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완전 좋아요. 지금까지 여러 다이어리를 써봤지만 2주 이상 계속 쓰는 다이어리는 스케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내온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느 신문사의 기자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시전에 교육부에 다니는 쓰는 모습이고요. 되게 지저분하죠. 근데 원래는 더 지저분하게 써요. 진짜 학대하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 이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창의적으로,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의적인 모습으로 쓰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일기 쓰듯이 스케트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이 쓰는 스케트 모습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굉장히 FM대로 잘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봤던 가장 창의적으로 잘 쓰고 있는 케이스고요.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여성 직장인이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의적으로 잘 쓰고 있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스케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케줄 관리, 할 일 관리, 피드백 관리, 하루를 잘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음날의 장점들을 다시 접목하는 그런 일들, 그게 이제 피드백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디지털 도구로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 이거죠. 이런 도구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봤기에 습관 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습관 들이기가. 그래서 이 도구 한 권 정도는 매일 계속 무슨 일 있어도 해보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게 되면 자신하는데 이런 효과를 반드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빛납니다.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저 사기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전인격적인 성공을 반드시 일구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자신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시간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